네, 이제 3문단입니다. 네. 보시면 앞부분의 핵심 내용들은 이미 다 나오긴 했어요. 그죠? 네, 근데 시험 문제 나올 애들은 얘네들은 지금 사실 거의 다 일치불일치 문제용이잖아요. 35번과 36번에 해당하는 내용들. 근데 아시겠지만 보기를 구성할 애들은 여기 뒤에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35번, 36번도 다 맞추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37번과 8번도 다 맞추셔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걔네들을 어떤 부분들을 힘주어서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이제는 조금 감이 잡히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죠. 3문단 보시면 LFIA 키트는 주로 직접 방식 또는 경쟁 방식으로 제작이 되는데 지금 뭐라고? 키트가 제작되는 방식이요. 이거 아까 우리가 이 문단에서 결합헤드 얘기하면서 복합체 얘기하면서 표지물질과 특정물질 얘기했을 때 키트의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생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물론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반응막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반응선을 통해서 목표 성분의 유무를 알아낼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요 2번과 3번의 내용이 같이 결합돼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두 개로 지금 나뉘어서 가잖아요. 아이고, 심지어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과 니은이야. 기억과 니은으로 안 했어도 우리는 알아서 중요하게 봤을 텐데, 그죠? 직접 방식과 경쟁 방식이라고 알아서 지금 이렇게 구분을 했으니까, 그래서 분류를 하셨을 텐데, 근데 그게 아니어도 일단 기억이니까 별표해 두셔야 돼요. 그죠?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니까 잡아가야 되겠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나왔네. 방식에 따라 라고 했습니다. 조건문 나왔어요. 그죠? 네, 그러면 얘네들은 각각의 방식에 따라서 라고 했어. 그럼 뭐야? 크게 보면 얘가 지금 꺽쇠잖아. 그치? 네, 그럼 우리는 그에 따른 결과 체크하셔야 돼요. 자, 뭐라고? 네, 검사선의 발색 여부가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검사선의 발색 여부가 그러니까 발색이 되냐 마냐 라는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 그랬을 때 의미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잡아가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발색 여부라고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발색됐는지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자, 해서 보시면, 자, 직접 방식에서 했어요. 먼저 직접 방식부터 가고 있는데,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했습니다. 아,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이구나 라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물리적으로 따라가자니까요. 네, 지금 복합체 여기 2번이었었다고, 그지? 네, 그리고 여기서는 아까 표지물질과 특정 물질이 있었어요. 그죠? 네, 근데 바로 걔요. 오케이? 됐어. 자, 요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항체가 있다라고 했어요. 특정 물질이 항체. 네, 일단 됐고요. 그죠? 네, 그럼 여기다가 굳이 따로 할 필요 없이, 그지? 네, 특정 물질.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 목표 성분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목표 성분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뭘로 바꿀 수 있어? 네, 바로 항원인 거죠. 그치? 목표 성분은 항원으로 바꿀 수 있을 거고. 자, 아시겠지만 이렇게 개념을요, 재진수라는 부분. 네, 여기서 목표 성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항원인 걸 찾아냈잖아. 그러면 선지에서 뭘로 냅니까? 항원으로 내요. 기판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죠? 기판력이 있다라고 하면 재진수라면서 뭐라고 해? 얘는 다시 소송할 수 없다는 뜻이다 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판결까지 갔을 때 다시 소송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정의를 내렸어. 그러면 이 용어는요, 분명히 시험 선지에서는 그 중에 어려웠었던 기판력이라는 표현으로 다시 나오게 될 거예요. 유평을 예로 들자면 진핵세포와 원핵세포가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그에 대한 예시로, 원핵세포의 예시로 고세균이 나왔어요. 그치? 그러면 선지론 뭘로 나와? 고세균이 나오죠. 지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진핵과 원핵으로 이해를 할 거거든. 그래서 꼭 아니 이게 고세균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원핵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지금까지 데이터로 봤을 때, 출제 경향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구체적인 부분들을 선지로 많이 냈어요. 학생들이 구체적인 용어나 예시는 잘 기억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목표 성분이라는 표현만 썼어. 근데 우리가 항원인 걸 찾아냈잖아. 네, 별표 해놨어야 돼. 내가 찾은 것을 동네방네 다 표시하고 다니셔야 되고, 걔가 시험에 선지에 나오게 될 겁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목표 성분은 이 항체와 1차적으로 결합하고요. 그치? 자, 지금 목표 성분, 시료의 목표 성분이니까, 그죠? 시료에 항원이 있는 상태로 출발을 한 거야. 근데 여기 항체가 있대. 그러면 당연히 둘이 먼저 결합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치? 근데 1차적이래요. 그죠? 그럼 그 다음 또 있나? 네. 이후 검사선에 고정된 항체와, 그쵸? 지금 반응막에는 항체가 원래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랑 먼저 결합하고 그 다음에 반응막의 항체와 결합한답니다. 이해되네요. 그죠? 네, 따라가시면 되고. 따라서 했어요. 오케이. 자, 우리가 쭉 내용들을 넉넉히 보다가도 따라서라는 그 결과라는 결론 문장이 나왔다. 꺽쇠 2개입니다. 별표해 두시고 얘는 이해하고 가. 얘는 지금까지 앞의 정보는 이해 안 했어도 되는데 근데 사실 이해하는 게 제일 좋고요. 물리적으로 구현해서 이렇게 따라가시는 게 제일 좋고 그것까지 못했으면 정보라도 직접 방식이야 라고 별표만 쭉 해놨으면 됐는데 결론이요. 제일 궁금한 게 뭐야? 검사선의 발색이 의미하는 바. 그치? 네. 이거 잡아가야죠. 네, 그래서 봤더니만 검사선이 네, 발색이 되면 했습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 시료에서 목표 성분이 검출되었다라고 판정한다라고 했어요. 검출이 되었다. 네. 왜요? 아, 왜입니까? 이거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일단 이 문장은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이 문장을 기억하려면 이해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아까 있잖아. 그치? 특정 물질은 표지 물질에 네, 붙어서 구성이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럼 발색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얘가 색깔을 나타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항원과 항체가 결합을 했고 그러면 지금 네, 표지 물질까지 발색하는 애까지 다 같이 결합이 됐고 그 상태에서 같이 또 항체 결합이 됐으면 반응막의 항체와 그러면 이쪽에서 당연히 발색이 될 거고요. 발색이 됐다는 얘기는 네, 이미 항원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을 뜻한다라는 거죠. 이해했죠? 네. 그러니까 이것만 잡으면 되는 거야. 네, 지금 산문단의 목표는 이것만 계속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선이 발색된 게 뭘 의미하냐? 라는 것.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특정 물질, 항원 항체 차이가 있으니까 그 용어들 재진술된 거 그것만 정신 차려서 잘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됐으니까 한 편 했을 때는 이제부터는 차이점만.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네, 아마 있어도 그럼 얘는 발색이 안 되겠지. 그지? 네, 이렇게 거꾸로 갈 텐데 진짜 그런지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 자, 한편 경쟁 방식에서는 했습니다. 오케이. 이번엔 경쟁 방식이고요. 자, 경쟁 방식에서는 복합체 포함된 특정 물질은 복합체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대한 항체가 아니라 목표 성분 그 자체다라고 했어요. 아, 뭐가 아니라라고 했으니까 이때 발표하는 거야. 그치? 네, 근데 아니라라고 해서 비교했잖아요. 그러면 목표 성분 그 자체라고 했으니까 항원으로 봐두시면 됩니다. 그치?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라고? 예, 얘가 똑같이 아까는 항체여서 얘랑 결합한다라고 했는데 이번엔 항원이다라고 했어요. 그치? 그러면 만약에 시료의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했습니다. 네. 지금 목표 성분 항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료의 목표 성분과 복합체도 또 항원이야. 근데 아까 항원과 항원이 결합한다고는 안 했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항원과 항원이 있을 때는 서로 이제 말 그대로 경쟁 상태가 된 거죠. 그치? 싸우는 상태가 된 거고. 왜 싸웁니까? 네. 항체는 여기 고정이거든. 얘랑 결합하려고. 그치? 항체랑 결합하려고. 요게 나온 거고. 이때 했어요. 지금 구체적 정보인데. 이때 시료의 목표 성분이 충분히 많다면 했습니다. 네. 시료에 이미 많아. 그러면 시료의 목표 성분은 복합체 목표 성분이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함으로 했어. 무슨 말이야? 아, 얘가 훨씬 많아요. 그럼 둘이 싸우는 거죠. 그치? 네, 그래서 어떻게? 얘가 결합한 거야. 시료의 항원이, 그치? 네, 항체랑 결합했어. 그러면 발색할 수 있는 항원은 결합을 못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네, 실제로 발색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그 말은 얘랑 결합은 했단 소리잖아요. 그치? 그래서 발색되지 않지만 네, 얘는 시료의 목표 성분이 검출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치? 이걸 잡아가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빠를 거고요. 그쵸? 이렇게 지금 물리적으로 써 두시고 또는 물리적으로 순서대로 체크해 두시고 걔네들을 아 그치 항원 직접이고 경쟁이고 이게 그래서 경쟁이란 얘기였었구나 라고 이해해 가면서
그 대신 이해는 빨리 하시고, 그죠? 네. 눌러놔야 될 정보는 이거는 기억해야 될 정보야. 이건 출제 포인트라고, 그치? 네, 그러니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잡아가셨어야 됐다는 거죠. 근데 그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공통점 차이점, 분류에선 공통점 차이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굳이 차이점을 잡았었으니 특정 물질은 아까까지의 걔가 아니라 라는 표현을 썼었잖아. 그러면 이 부분도 역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꼭 잡아가세요. 그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직접 방식은 세균이나 분자량이 큰 단백질을 검출할 때. 그러면 선지를 뭐 내겠습니까? 네, 세균이나 분자량이 큰 단백질이라는 표현으로 바꿀 거라고요. 실제로 보기에서 네, 세균이라고 냈잖아요. 그지? 그래서 살모넬라균으로 냈으니까 꼭 이거 이번에 원엑세포도 똑같이 냈습니다. 그죠? 네, 별표에 두시고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항생 물질처럼 목표 성분의 크기가 작은 경우다 라고 했어요. 오케이? 끝. 그치? 지금 쉽고 빠르고 간단하게 검사선이 발색된 것만으로 항원이 있다 없다를 판별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남은 거 뭐예요? 네, 아까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키트를 제작해야 된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3원단은 확실하게 지문이 끊기죠. 왜? 읽으면서 한 편이라고 했어. 그럼 끊어요, 일단. 예, 끊어서 여러분들이 이 지문 전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부담이 커요. 와, 한 페이지가 넘어 라고 해서 반 페이지가 넘어 라고 할 텐데 지금 3원단 딱 끊겼으면 3원단까지 요 얘기고 그 다음에 3원단이 또 이런 얘기인가 보다 라고 해서 끊으시면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 그치? 예,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다시 1문단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4문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4문단입니다. 한 편이에요, 한 편. 네. 근데 이제서야 아는 거야. 이제서야 검사용 키트는 휴대성과 신속성 외에 정확성도 중요하다. 이러면 잠깐만. 지금 흐름도 바뀌었고 거기다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휴대성과 신속성 얘기였었구나. 지금 휴대성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신속성 얘기였었구나. 오케이? 이 이야기에 주목하시면 되고 그러면 그게 1문단에 나왔던 것 같은데 라고 눈치를 챘어도 상관없고요. 없어도 돼. 꼭 1문단에서 전체가 다 파악돼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아니야. 1문단 정보는 일체불일치로 모두 아무것도 없어. LFIA 키트가 이제 사용이 됐다, 개발되고 있다 라는 얘기만 제시가 된 거잖아요.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뭘 가져가거나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쫄지 마시고 앞에서 어차피 지문은 다 유기적이고요. 얘가 리트도 아니고, 그치? 네, 뭐 사설도 아닌데 수능은 정말 촘촘하게 잘 문제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 앞에서 네가 놓친 정보면 뒤에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지금은 이제 정확도야. 근데 정확도 앞에서 얘기했었구나. 여기서 얘기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서야 보인 겁니다. 그게 보일 정도면 네, 여러분들 진짜 그러니까 되게 만족을 많이 할 거거든. 근데 만족에서 그치지 마시고 내가 이제 이렇게 지문이 잘 보이니 그러면 이제 정답이 되는 포인트도 잘 보면 되겠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되죠. 보시면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면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키트가 시료에 목표 성분이 들어있다고 판정하면 했습니다. 자, 일단 조건문이니까 체크했죠. 물에 목표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판정하면 했습니다. 네, 그러면 O고요. 그치? 네, 그리고 그러면 양성이다 라고 한 거고요. 그치? 네. 알겠어. 네, 그리고 얘가 없다라고 하면 음성이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치? 그리고 그 다음 계속 따라가 봐요. 이때 시료의 목표 성분이 실제로 존재하면 했어요. 이게 뭐야? 네, 그럼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나? 라는 거죠. 그치? 즉, 실제로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가지고, 그죠? 네, 존재 여부를 가지고 그러면 진짜구나. 진양성이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치? 그 다음에 가짜일 수 있대요. 이러면 안 되는데 가짜일 수 있대요. 예. 왜냐면 실험이잖아요. 100% 그냥 다 만족하는 시험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일단 마음을 열고 일단 체크만 해봐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반대로 키트가 시료에 목표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고 판정을 하면 음성일 거고요. 근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근데 진짜 없어야 진짜 음성이잖아요. 그치? 네, 그래서 네,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면 진음성이 되고요. 근데 존재해. 존재하는데 안 한다라고 판정을 했던 거야. 그러면 잘못했지. 위 음성이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잡아두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맨 마지막에 한 문장을 넣었어요. 그치? 현실에서 위양성이나 위음성을 배제할 수 있는 키트는 없다.
그럼 있다 나오면 선지 당연히 틀리는 건데. 자, 중요한 건 뭡니까? 네, 얘네가 어쩔 수 없이 꼭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치? 그래서 어떡하라고? 안 나왔잖아. 그래서 오문단은 같이 읽습니다. 그죠? 왜? 내용이 연결되거든요. 그죠? 보시면 이런 여러 번의 검사 결과를 통해서 정확도를 구하는데, 알겠어. 지금까지 정확도 구한 얘기였었는데 정확도란 했습니다. 자, 정확도는 해서 정의가 이제 제시가 됐는데, 그죠? 네, 뭐래? 민감도와 특이도의 시를 분석할 때 올바른 검사 결과를 얻을 확률인데 민감도와 특이도로 나뉜다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시험에 이거 내겠습니까? 네, 이걸 내야죠. 정확도는, 그치, 우리 정확도 알려고 했던 거고, 걔가 민감도와 특이도로 나뉘게 된다라고 했어. 알겠어요. 그죠? 네. 근데 이게 뭔데? 모르니까 민감도란 하고 구체화할 거고요. 특이도란 하고 구체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몰랐어도 됐다니까. 왜? 지금 한 번밖에 안 알려줬거든. 그래서 자기가 중요하면 또 한 번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 민감도는 이라고 반복을 했습니다. 따라가세요. 그죠? 네, 민감도는 실효 목표 성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 양성으로, 네, 존재하는데 양성으로 제대로 판정한 경우를 뜻하고요. 특이도는 실효의 목표 성분이 없는 경우를 뜻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음성으로 판정하는 비율이다라고 했죠. 그러니 민감도가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양성인 애들, 그죠? 네, 목표 성분이 존재하고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고 존재한다고 판정하는 거, 그지? 이게 높아야 될 거고요, 그지? 네, 민감도가 높으려면. 네, 그 대신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아라고 판정하는 요 비율은 낮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네, 그래서 민감도 같은 경우는 진양성은 높아야 되겠지만 위음성은 낮아야 할 겁니다, 그지? 네, 이렇게 봐두셔야 되고, 거기다가 특이도는요, 네, 지금 특이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로 없는데 없다라고 판정하는 거, 그죠? 네, 이것도 역시 높아야 할 텐데, 그지? 그러면 특이도 같은 경우 어떻게? 진음성이 높아야 할 거고, 있는데 없다라고 판정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치? 네, 얘가 낮아야 할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위양성은 낮으면 특이도는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결국에 민감도와 특이도가 모두 높으면 정확도도 올라갈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제일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민감도와 특이도를 고려해서 키트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얘기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그래도 네, 이제는 조금 지문의 위가 보이나요?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앞에서는 1문단에서 뭐만 잡았는데 키트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항원항체 반응에 따라 LFIA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라는 것을 잡아가셨으면 됐고요. 그지? 그리고 이 LFIA 키트를 응용하면 목표 성분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건 선을 통해서 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걔네들의 하드웨어 구조를 보여줌으로써 맨 처음에 보여줘 놓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항원항체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 소프트웨어 얘기를 이 물리적으로 구현해 가면서 보여줬던 거예요. 너무 잘 썼어요. 그죠? 물론 처음 봤을 때는 이런 게 다 있어 라고 하셨겠지만 진짜 잘 쓴 지문이었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3문단에서는 여기서 설명을 안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간단하게 이 검사선의 발색 여부가 목표 성분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거냐라는 것을 직접 방식과 경쟁 방식이 조금 다른데 그 발색 여부에 따라서 목표 성분의 의미를 차이를 둬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이후에는 이제 정확도도 알아보겠다라고 했는데 정확도는 또 어떻게 보냐면 해가지고 이 민감도와 특이도를 민감도 특이도를 나누려면 또 정확하게 얘네들이 이러이런 케이스가 있다라는 걸 보여줬어야 돼서 이렇게 지금 나뉘었던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바탕이 되셔야 문제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떤 정보가 우리가 분명히 네, 지금 강조는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정보가 진짜로 그렇게 출제가 됐는가 문제에서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문 분석은 여기까지예요. 한번 찬찬히 핵심 정보들을 꾹꾹 눌러가면서 잘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요걸 가지고 다른 지문들에 똑같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 지문 분석 여기까지고요. 다음 문항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 끝났어요. 네, 선생님이 지금 시간 단축이라고 해놓고 엄청 자세히 했죠. 왜냐면 내가 자세히 해야 여러분들이 따라 하실 수 있으니까. 그치? 근데 실제로는 이 방법을 이제 체화를 하시면
굉장히 빨리는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수업은 천천히 들으시고 그 다음에 지문은 보실 때는 빨리빨리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는 실제로 문제 푸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네,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 그게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같이 어느 순간 똑같은 지점을 가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안심하고 시험장에서 100점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제 문항 분석인데요. 문항 분석에서도 역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 분석에서의 기준인데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사실 왜곡 케이스와 주체 왜곡, 인과 케이스예요. 이런 것들을 염두에서 보시면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내가 봐야 되는 지점이구나 라는 게 좀 보이실 거고요. 그래서 그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에서 보통 높다 라고 하면 그에 반대되는 낮다가 나오고요. 그치? 내 편지에서 있다라고 했을 때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실을 팩트를 아예 역전하는 not A로 바꾸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흔한 유형이고요. 근데 이렇게만 해도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것이 어디서 본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맨 마지막에 서술어만 딱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거 나왔었나? 이러고 대충 읽었던 친구들은 많이 낚이죠. 그래서 이것도 잘 봐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체 왜곡 같은 경우는 그냥 서술어가 아니죠. 주어나 목적어나 중간에 나오는 문장 성분들에서 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체가 될 수도 있고 사실은 목적어나 부사어나 이런 애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서술어 제외한 부분들 핵심 개념이라고 생각했던 용어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도 사실은 실수가 좀 많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주의해서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과인데 사실 3번 같은 경우는 나오면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인과에서 A 때문에 B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걸 바꿔가지고 아닌데 B 때문에 일어난 거야 라고 해버리면 사실 인과관계를 찾는 것 자체를 학생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데 여기 나와버리면 맞는 건가? 이러고 그냥 이제 또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꼭 체크해 주세요. 뭐뭐 때문에 라는 인과관계가 제시가 됐다. 별표에 두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과 모순이라고 했는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뭐 때문에 라는 건데 그냥 A 때문에 자체가 틀린 거죠. 이게 좀 쉬우면 A의 내용 자체가 틀리고 B의 내용 자체가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 때문에 라는 것, 얘 때문에 내용 자체가 모순이니까 얘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되게 쉬운데 A도 맞고 B도 맞아요. 근데 얘 때문은 아니야. B는 C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지 A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 아닌 거야. 이러면 학생들이 또 되게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어떤 스타일인지는 선생님이 문항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35번부터 한번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35번에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 일치불일치인데 이 문제에서는 많이 어려웠어요. 왜? 지문 자체가 정보량이 너무 많으니까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냐라는 거 부담이 되게 컸겠죠. 1번 선지 보겠습니다. LFIA 키트에서 시료 패드와 흡수 패드는 모두 시료를 흡수한 역할을 한다. 이런 걸 낼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 지금 일단 선생님 말씀드렸죠. 물리적 구조는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고, 그지? 그래서 시료 패드와 흡수 패드, 왜? 순서대로 시료가 여기서 출발을 해서 맨 마지막까지 가잖아요, 그죠?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확인을 했는가라는 것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틀리면 절대로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이 키트를 통해서 검출하려고 하는 목표 성분은 항원항체 반응에 항원에 해당한다. 별표에 두셔야 되네요. 그치?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네, 재정의요. 그래서 용어를 재정의했을 때, 재진술했을 때 목표 성분을 다른 말로 항원으로 바꿨다 라고 하면 반드시 항원은 시험에 출제한다 라고 했습니다. 선지에서. 그래서 그 부분 나온다고 했잖아. 선생님 믿어줘. 그지? 네, 강의 한두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나온다고 한 정보들은 나오니까 꼭 별표에 두셔야 되고요. 이건 일치불일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본문 내용에서 잡았어야 되는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별표에 두셔야 되고요. 네모해 두세요. 그지? 목표 성분, 항원은 키워드니까 네모해 두시고 그 네모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됐습니다. 3번에 보시면 키트를 사용할 때 정상적인 키트에서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으면 표준선도 발색되지 않는다. 별표해 두시고 또 그치? 낼 거 냈습니다. 왜?
아까 얘기했었지만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특히 베이스 1에서는 지금 뭐라고 검사선의 발색 여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실제 목표 성분이 검출이 되었느냐 아니냐라는 걸 판별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정상적인 키트에서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으면 표준선도 발색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단 이 내용도 이해를 못했다라는 것이고, 그지? 네, 지금 얘는 검사선만 가져온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하드웨어에서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갔다는 거죠. 왜? 검사선과 표준선은 두 개가 따로따로 있었고, 그지? 그리고 표준선은 항상 발색이 돼요. 왜? 정상적인 실험인 경우에 그걸 나타내는 거지. 항원항체와 상관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 검사선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죠? 발색되지 않으면이라고 했는데 발색되느냐 안 되느냐 상관없이 표준선은 발색이 되어야 정상적인 검사가 완료가 된 거죠. 답은 3번입니다. 그치? 그래서 얘 때문에 얘가 일어났냐라는 인과에 영향을 끼쳤었던, 네, 지금 얘는 사실 아까 선지 분석의 기준으로 따지면 인과에서 모순이 생긴 경우죠. 얘 때문에 얘가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막 생각하면서 내가 이걸 생각해야지 라고 보는 것보다 핵심 정보들이 또 결국에 나왔으니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바로바로 반응해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연습이 많이 돼 있으면 생각을 많이 안 하셔도 그냥 바로바로 튀어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지금 조건문에서 인과관계가 맞는가? 라는 것들을 확인해 가셨으면 됐습니다. 4번에 보시면 표지물질이 없다면 실효의 목표 성분이 있더라도 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네, 우린 이거 하드웨어에서 이미 확인했잖아요. 그죠? 물리적으로 표지물질이 발색을 담당하니까, 특히나 경쟁 방식에서는 그래서 특정 물질이 이 항체와 결합을 못하니 발색이 안 되는 거였고, 발색이 안 된 게 그래서 실효의 항원이 들어있다라는 것에 증거가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 제대로 이해를 했는가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같이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가, 지문을 정말로 이해해가면서 보고 있는가, 이거를 묻는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4번도 잘 보셨어야 됐고요. 5번에서 실효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검사선이 발색될 수 있다는 별표 한 5개. 별표 5개. 네, 거기다 뭐라고 써놔요? 베이스 1이라고 써두세요. 왜?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다니까. 그치? 네, 뭐라고? 검사선의 발색 여부예요. 즉 검사선은 발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됐을 때 얘가 목표 성분이 검출됐다라는 걸 의미할 수도 있고, 안 됐을 때 얘가 검출이 됐다라는 걸 의미할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검사선은 발색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정확하게 좀 잘 봐주셨어야 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요것만 네, 좀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36번을 보시면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기억은 니은과 달리라고 했어요. 차이점이죠, 그지? 네, 그래서 직접 방식과 경쟁 방식입니다. 역시나 베이스 1은 내야죠, 그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핵심 문제인데, 시료에 들어있는 목표 성분은 검사선에 도달하기 이전에 항체와 결합을 하겠군 이라고 했어요. 네, 지금 기억은 니은과 달리, 기억은요, 그죠? 네, 여기 지금 항체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래서 목표 성분 뭐야? 항원이었고, 그지? 근데 얘가 검사선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특정 물질에 항체가 있으니까 결합한다고요. 그리고 이게 경쟁 방식에서는 항원이었었으니까 경쟁하는 거라서 이게 제일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여기다 뭐라고 써나요? 1번에다가 차이점이라고 써두세요. 꼭 이렇게 이항 대립될 때 뭐가 나온다고? 공통점이 나올 수도 있고 차이점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1번에 별표해 두시고, 나머지만 확인해 보자면 2번에 기억은 니은과 달리 시료에서 목표 성분을 검출했다면 검사선에서 항체와 목표 성분의 결합이 존재하지 않겠군 이라고 했어요. 자, 기억은 니은과 달리라고 했는데, 그죠? 그럼 일단 차이점에 주목하셨어야 되는데, 목표 성분을 검출했다면 이랬잖아요. 그죠? 네, 목표 성분이 검출이 됐대. 그러면 검사선에서 항체와 목표 성분의 결합이 존재하지 않겠군 이라고 했는데, 그래요? 아니요. 목표 성분이 검출이 됐어도 1차적으로 결합하고 그 다음에 또 결합인데요. 그치? 네, 그러니까 일단 확실하게 지금 계속 사실 왜곡만 내도요, 여긴 지금 정보가 굉장히 많고 어렵다 보니까 이것만 내도 아이들이 틀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니은은 기억과 달리 시료가 표준선에 도달하기 이전에 검사선에 먼저 도달하겠군. 주어가 뭡니까? 시료예요. 시료요. 시료. 시료는
순서대로 이동한다니까? 그치? 그러면 시료는 무조건 아까 왜 검사선이 시료 패드 쪽이라고 했어요. 그치? 이거 물리적인 구조 반드시 묻는다니까요. 네, 표준선보다 검사선이 먼저 도달하는 거죠. 발색 어쩌고 말고 도달이요. 그치? 네, 그러니까 3번도 역시 틀렸습니다. 4번에 보시면 니은은 기억과 달리 정상적인 검사로 시료에서 목표 성분을 검출했다면 반응막에 아무런 반응선도 나타나지 않았겠군. 반응막이야. 반응막. 예. 아니, 반응막이면 지금 일단 표준선은 무조건 발색되어야 되잖아. 왜 아무런이에요? 그치? 네, 그러니까. 지금 달리라는 말도 아예 틀린 거죠. 둘 다. 모두 반응선은 최소 하나 이상은 무조건 나타나야 되는 상황인 거였습니다. 그치? 네, 근데 그것이 실제로 이제 목표 성분이 검출이 됐을 때 발색이 되는 경우가 직접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반응막은 틀린 거야. 그치? 네, 그래서 4번도 역시 틀렸고요. 5번에 기억과 니은은 모두 시료에 들어있는 목표 성분이 표지물질과 항원항체 반응으로 결합하겠고 모르는 거야. 주체 왜곡이죠. 표지물질이 목표 성분과 결합한대요. 자, 표지물질은 발색이라니까. 표지물질에 붙어있는 특정 물질이었었어요. 그죠? 네. 정확하게 개념들은 보셔야 되고 걔네들을 하나하나 지금 사실 왜곡, 주체 왜곡, 네, 인과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모순 문제 이 인과 역전이나 모순이나 둘 다 그죠? 네. 이 인과 왜곡으로 뭉뚱그리면 결국에는 얘네들은 결국에 다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분석하실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되지만 체화가 되면 아, 여길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바로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선지 분석의 기준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지문에서 어떤 포인트가 나올 거다는 이미 잡았잖아요. 그게 훨씬 중요해요.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36번 봤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오히려 지금 쉽게 다 풀어냈어요. 왜? 이렇게 베이스로 끊어놓고 그지? 하나하나 분석했었거든. 37번 같은 경우는 이미 답이 나왔었네요. 그죠? 중요한 점은 여기서 이미 나왔어. 그지? 네, 아까 이 정확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죠? 네, 민감도와 특이도를 이야기하는데 정의는 순서가 달랐던 거예요. 네, 보면 민감도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습니까? 목표 성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라고 했어. 그치? 네. 즉, 목표 성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양성으로 판정한 비율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목표 성분이 실제로 존재하느냐는 네,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존재하느냐. 그치? 근데 그렇게 해서 판정 여부를 확인해서 그러면 이게 제대로 한 게 맞으니까 얘는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치? 근데 얘는 제대로 판정 못해서 있는데 없다고 했잖아요, 그치? 그럼 얘는 내려갔어야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문이 요 순서로 써 있으니까 당연히 헷갈려 보이셨겠지만 근데 다시 한번 잡았거든. 민감도는 근데 실제로 있는데 판정이 잘못된 경우를 낮추고 판정이 잘 된 경우가 높으면 돼 라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그 흐름을 맞춰서 보셨으면 됐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답은 4번이 됐던 거죠. 어려운 얘기 아니었었습니다. 그치? 본문에서 다 잡았었고 마지막 보시면 살모넬라균이라고 했다고. 뭐라고? 세균이라고 했다고. 그죠? 세균은 아까 직접 방식을 다른 말로 세균과 분자량이 큰 단백질이라고 얘를 구체화해서 다른 말로 묶어서 설명했었다니까요. 그럼 얘로 낸다니까. 그치? 네, 그래서 보기에 이렇게 냅니다. 자, 기존의 살모넬라균 분석법은 정확도 높은데 뭐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돼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했고요. 그러다가 감염 속도가 빠르니까 다량의 시료 중에서 오염이 의심되는 시료로부터 신속하게 골라낸 후에 이 시료만을 대상으로 더 정확한 방법으로 분석해서 오염 여부를 확정하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살모넬라균만을 신속하게 검출해내는 것이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직접 방식에서 검출해내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뭐겠습니까?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A를 개발하기 전에 살모넬라균과 결합한 항체, 그치? 얘가 지금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뭐겠습니까? 목표 성분이겠지, 그치? 네, 그러니 이 목표 성분은 항원이고요. 항원과 결합하는 항체라는 말 정확하죠? 네, 1번 맞는 얘기고 2번에 보시면
표지물질에 살모넬라 균이 붙어있는 복합체가 들어있겠군이라고 했는데 표지물질에는요 살모넬라균이 항원이잖아요, 그지? 그러면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항원과 네 지금 표지물질에 붙어있는 특정 물질은 항체가 붙어 있었어야 됐잖아, 그지? 그러니 살모넬라균이 아니고 살모넬라균에 그죠? 균과 결합하는 항체가 있었어야 합니다. 답은 2번이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물어야 할 것만 묻고 있고 도대체 여기 몇 번을 냈는데 안 그래? 왜냐면 이게 이 지문의 핵심이었었으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검사선의 발색 여부가 목표 성분이 있냐 없냐, 근데 그것을 판정하려면 특정 물질에 어떤 방식에 따라서 어떤 특정 물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져가셨으면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보시면 3번에 뭐야? 하드라니까 시료를 액체 상태로 만들어야 되겠군. 네, 액체니까 흡수가 되죠. 네, 그러니까 이해했니? 너네 지금 뭐 생각은 하고 보는 거야? 라는 거 묻는 선지였던 거고. 4번에 보시면 오염 의심 시료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존재한다라고 그죠? 네, 판정하는 것을 찾아내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지금 있는 걸 찾아내야 되니까 오염 여부를. 그래서 민감도가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게 효과적인 거 맞고요. 5번에 보시면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다고 키트가 판정한 경우에도 기존의 분석법으로는 균이 검출되지 않을 수가 있다니까요. 판정은 양성으로 했지만 잘못 판정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지? 네, 그래서 위양성이다 라고 없는데, 그지? 네, 이렇게 실수로 판정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문이 전체가 잘 뚫리면요 문제는 이렇게 수월하게 가요, 그지? 네, 그리고 어떤 정보들에 힘을 주어서 읽었어야 되는가가 눈에 보이면 그럼 이제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이 친숙한, 그래서 문제를 정말 많이 보셨을 키트 지문을 가져왔고요. 아마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계속 좀 트레이닝을 해보시면 틈날 때마다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 문장들을 잘 잡아가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표시한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조금 더 와닿으실 텐데 이렇게 중심 내용들을 잡아가면서 보면 되겠구나. 그리고 첫 문단에 모든 정보들 많이 들어가는 있지만 그래도 어차피 유기적 연결이 되어 있으니 이 지문의 유기적 연결을 믿고 재진술되는 정보들에 힘을 주어서 읽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구체화된 베이스 정보는 절대로 그냥 내지 않습니다. 문제 엄청 어렵게 보기로 이렇게 힘줘서 3점짜리로 낼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생각해 가면서 봐주세요. 네, 그래서 독서가 편안하게 잡히면 그 다음부터 나머지는 훨씬 더 편하게 잡히실 거고요. 나머지 문항들에 대한 문학이라든지 화작이라든지 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팁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독서의 반응이 좀 좋으면 그럼 선생님이 나머지 문항들에 대한 팁들도 좀 다 오픈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올해 정말 모든 학생들이 선생님 강의를 보시고 다 등급컷이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정말 고퀄 강의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명심할 것은 강의는 끝까지 보되 여러분들은 이제 시간 단축하는 데다 시간을 꼭 그리고 노력을 좀 많이 쏟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